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특산물 원산지를 소급하는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가짜 포장을 넘어 특산물 이력 번호까지 속이는 대담한 범행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국정원은 전직 기아차 공장 노조 간부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잦은 가뭄 피해를 입는 전남 서남부 지역 농민들을 위해 무안 영산강 본류의 물을 36km나 떨어진 영광의 농업용 저수지로 끌어오는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스타필드 건립을 위한 신세계 프라퍼티와 광주광역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인 만큼 특혜 논란을 잠재우는 게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설 특수를 노리고 제수용품과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수법들이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가짜 포장을 넘어 축산물 이력 번호까지 속이는 대담한 범행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영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는 나주의 한 식육점. 명품 최상위 한우라 적힌 축산물의 이력 번호를 조회하면 한우로 나오지만 사실은 호주산 소고기입니다. 이력 번호를 도용하고 가짜 포장까지 했지만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위반이 드러나자 식육점 사장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당연히 한우, 암소, 갈비로 착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선물 세트니까 누가 이렇게 선물 세트 해가지고 누구한테 선물할 때 가격도 다르고 이렇게 누가 눈치보이게 이렇게 선물 안 하잖아요.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광주의 한 식육점. 버젓이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지만 원산지 확인 키트로 검사해보니 스페인산으로 탄로납니다. 이렇게 적발된 양은 약 33kg. 본래 가격보다 70%나 비싸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이면 본래 가격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부풀려 판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적발된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43건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고기가 진짜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추후 위반 물량을 추후에 이제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수사한 후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이력 번호 도용까지 설명절 특수를 노린 범행 수법들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지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노조원들이 강요에 의해 부당한 상납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직 기아차 공장 노조 간부 자택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파란색 박스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어떤 물품 압수하였습니까?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 전라지부 사무실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호남, 제주,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지난해 3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급여 외에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이른바 원례비가 강요에 의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고소한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작업을 현저하게 늦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계약돼 있는 사장한테, 그 회사한테 그걸 받아야지. 왜 우리하고 어떤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우리 전문건설, 우리 골조업체한테 그 원래비를 받아가냐. 반면 노조는 촉박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양측이 합의한 돈이라는 입장입니다. 철콘 업체들 역시 원래비 지급으로 이익을 받고 그 과정에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하다고 국가의 세금까지 내고 이렇게 공제하고 냈던 돈을 지금에 와서 왜 부당하다고 그러느냐. 지금도 돈을 주고 있어요. 고소업체가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통장에. 이거 강요 협박을 입증해야 돼요. 지금 돈 주는 것들도. 이와 별개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보건의료 노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건데 그 대상에는 전직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A씨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기아차 노조 간부를 맡았고 이후 민주노총 산별노조 간부로도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담양에 있는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에 기아차 노조는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강수량이 평년의 60%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지역별 강수량과 가뭄 밀수를 보면 지난해 광주 전남의 강수량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854.5mm로 평년의 60.9% 수준에 그쳤습니다. 가뭄 밀수 발생 일수도 전국에서 가장 긴 281.3일로 전국 평균인 156.8일보다 무려 125일 가까이 많았습니다. 오는 3월 말 제한급수까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의 저수율은 25%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뭄 피해를 자주 입는 전남 서남부 지역 농민들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 영농철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무안 영산강 본류의 물을 끌어올려 36km 떨어진 영광까지 보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게 펼쳐진 농경지 옆 배수지에 양수관이 얼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가뭄이 잦은 이 지역에선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물을 끌어와야만 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대에 농업용수를 흘려보내야 하는 옥실저수지는 1년 내내 배수지 물까지 퍼올리지만 저수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로 이 안동 농사를 다 지는데 물 계속 잠겨줘야 되는데 안 잠겨지니까 진짜 시골 사람들이 힘들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일대 농민들도 물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영산강 사지구 농업개발 사업을 통해 영산강 본류에서 취수한 물을 4단계 양수를 거쳐 36km나 떨어진 이곳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연말 컨트롤타워인 현경양수장이 준공됐고 현경양수장에서 영산강물을 영광 한평뿐 아니라 무안 해제와 운남면으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약 한 달간 옥실저수지에 물을 공급해 저수지 수위가 70%에 이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산강에서 취수한 용수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양수장으로서 일일 200만 톤의 용수를 급수할 수는 있지만 현재 비과격이라 약 2만 5천 톤의 용수를 무안 한평을 거쳐 영광 지역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신안 지도와 아페도 지역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5, 6년 뒤쯤에는 용수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시민의 상수원인 동복호의 고갈 시점이 6월 초까지 늦춰졌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기준 동복호의 저수율은 25.9%로 지난 13일 기준 23.8%까지 떨어졌던 저수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하루 14만 톤가량인 동복댐 물 생산량을 고려해 고갈 예상 시점을 당초 5월 중순에서 6월 초로 늦췄습니다. 이는 최근 광주 전남에 내린 비와 시민들의 절수운동 실천으로 인한 효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뭄이 심각한 상태임을 고려해 광주광역시는 제한급수 시기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필드 광주 건립을 위한 신세계 프로퍼티와 광주광역시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기존의 공공공모 방식이 아닌 민간투자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무엇보다 특혜 논란을 넘어서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신세계 프로퍼티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해 말 스타필드 광주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지 20일 만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스타필드 광주만의 워터파크, 글램핑, 북스테이, 전망대 등 특화시설을 앞세워 연간 방문객 3천만 명을 끌어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저희 스타필드가 출점하게 되면 지역 활성화 및 신규 상권 창출로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존 상권과 간섭 없이 신규 상권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신세계 프라퍼티의 제안서 접수를 환영하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어등산 부지 사업자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자 공모라든지 어떤 평가, 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또 그 후에 협상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을 기존의 공공 공모 방식에서 민간 투자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제안자인 신세계 프라퍼티는 규정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도 있고 사업 제안서가 공모의 기준이 되는 보다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세계 프라퍼티가 제안한 상가시설 면적을 보면 기존 공모 지침의 무려 6배에 달합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생략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시는 이와는 별개로 백화점 확장을 전제로 도로 선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신세계의 계획서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제 출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진 사의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책포럼 사의제란 이름은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결정됐는데 사의제는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됐을 때 4년 동안 머물던 주거지입니다. 사의제란 이름은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란 뜻을 갖고 있으며 다산은 이곳에서 목민 심서와 경세 유표 등을 편찬했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았던 행암교차로에 지하차도가 임시 개통됐습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50억 원을 들여 진행해온 광주 효천 지하차도 본선 680m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돼 오늘 오후부터 임시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효천 지하차도는 광주 남구 행암교차로 가운데 효천역과 나주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하루 통행량이 6만 7천여 대에 달합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 장흥군수로 선출된 김성 군수는 관광객 500만 명 시대와 인구 4만 명 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백지훈 기자가 김성 장흥군수를 만났습니다. K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흥군수 김성입니다. 2023년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정남진, 장흥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중강진까지 이 지리적으로 위치가 동경 126도 59분으로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진, 장흥이 가장 봄이 빨리 오는 따뜻한 이 바람이 광화문을 거쳐서 가장 추운 중강진까지 훈풍이 불어 올라가서 그동안 경색돼 있는 이 남북 관계가 완화되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마침내 통일에 가까워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통일 기원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흥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약 70%가 종사할 정도로 우리 장흥군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 이런 기간산업과 생명산업은 앞으로 품목별 단제와 집단을 통해서 6차 산업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가지고 농업의 경쟁력과 그리고 이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의 향상을 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에 창조와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장흥군의 옛 장흥교도소를 문화예술 보각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머니 테마공원과 같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의 문학의 고장인데 이청준 선생, 송기숙 선생, 한승원 선생에 대한 생가를 복원하고 특히 이청준 선생에 대한 문학관을 건립해서 새로운 어떤 관광 자원을 구축해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인구 청년 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인구 청년 정책과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구 4만 명을 반드시 달성해 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실현을 위해서 이 첫째, 우리 장군청과 공공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장사랑 추수걷기 운동을 첫째 전개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이용규 회장과 직원들이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감사합니다.